생각이 많다고 전부 다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는 우울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멍 때리다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삶이 늘 밝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나 실수로 인한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길게 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냐, 왜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낙심하고 한탄할 시간이 생각보다 무의미하고 자신을 깎아먹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효율성이 나오죠. 그죠? 저도 옛날에 임용고시 시험 치러 갔을 때요, 두 번째로 시험 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답을 다 적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왠지 붙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저는 싱글벙글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다 적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이더라고. 그때 그 배신감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임용고시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이거 떨어지면 진짜 1년 농사 지은 거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약속 제대로 못 잡고 오로지 도서관에 짱 박혀가지고 그 공부했던 1년 동안의 그 시간들 보상받지 못했다는 그 배신감에 참 그래요. 참 사람이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는 그 생활을 돌아오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때 떨어졌을 때 낙심을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했는데 그 시간을 길게 가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했거든요. 중간에 공부할 시간을 째가지고 논다든지 땡땡이 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실패였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했고 후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답이 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피드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더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음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낙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낙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길게 가지지 말라고. 너무 길게 가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눈치 본다고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는 찾아올 수 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대신 실패라든지 실수를 맞이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더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건요,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 100번 할 거를 50번 줄이고 50번 할 거를 25번 줄이고 결국은 실패하고 실수를 점점 줄여가는 그 성과물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함께 지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건요, 문제를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변 탓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남한테 자꾸 전가시키다 보면요, 한두 번은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승진 타임 때 승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암흑이 있냐면 자기의 능력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먼저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재능을 잘 섞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재능을 발휘할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전략을 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일도 잘하거든요. 결과가 좋으면요, 그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돌립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대화해 봤잖아요. 그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겨가지고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고 애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실패 횟수를 줄이거나 우울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요, 자기랑 똑같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A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고 B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야. 둘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공동으로 작업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매 순간 닥치는 갈등과 그리고 까다로운 수많은 절차들을요, 순식간에 해결해버리고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경험 다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진짜 뭔가 와, 인생의 신세계를 만난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발전 있는 인연들이죠.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니까. 반면에 그와 반대된 경우도 있겠죠. A랑 B랑 만났는데 전혀 발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적으로 조금 우울한 사람이 둘이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 둘이 만나면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가 누가 더 우울한지 얘기해보자. 누가 더 불쌍한지 얘기해보자.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꺼내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남탓, 우울한 감정,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약간 좀 돌아버리는 느낌? 오늘의 결론, 똑같이 주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올바르고 그 방향성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면요, 그와 같이 걷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다. 선택이 아닌 필수.